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듯 넘기고 있는 그 사소한 것들이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8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조사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80대 어르신 중 87%가 단 하나의 놀랍도록 공통된 후회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잠시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요즘 혹시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넘기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에게 어색하다는 이유로 주저하며 연락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다음에 가야지 하며 계속해서 미루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주 뜻깊고 특별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80대 어르신 12분을 정중히 모시고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드렸습니다. 지금 65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예상했습니다. 돈을 좀 더 모아둘 걸 그랬다는 말씀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좀 더 자주 받을 걸 하는 답변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예상했던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65살 봄날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침대 위에 누워있게 된 시작이었더군요. 65살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임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 후 하나 또 하나, 지금은 명절에 전화할 친구조차 없습니다. 65살에 새로운 것은 이제 내 나이에는 맞지 않아라고 스스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은 저를 홀로 남겨두고 저만치 멀리 가버린 것 같더군요. 놀랍게도 12분 어르신들의 말씀은 모두 공통적으로 65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65이라는 나이가 왜 그토록 중요했던 걸까요? 왜 80대가 된 지금 어르신들은 그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5가지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60대이시라면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느끼실 감정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구나. 아, 조금만 더 일찍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부디 첫 번째 감정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먼저 붙잡고 살아오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내신 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더 인내하는 법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후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시는 70살 이강민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그는 반듯한 성품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도 또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고 스스로도 그렇게 굳게 믿고 계셨죠. 6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가빴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오른손이 가끔 저리는 증상도 나타났죠. 하지만 강민 씨는 그 모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내가 워낙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가 보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의 판단은 안타깝게도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후 강민 씨는 뇌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손발은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던 강민 씨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도 분명 그런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왔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까요? 의사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만약 그때 오셨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강민 씨는 훗날 이렇게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분명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애써 외면했던 것 뿐이었죠. 신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무릎이나 허리가 예전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지십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조금 더 가쁘고 힘드십니까? 손이나 발이 가끔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드십니까? 잠에서 깨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날이 잦으십니까? 만약 이 모든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며 넘기고 계신다면 오늘 강민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미세하게 먼저 살짝 문을 두드립니다. 그 작은 노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언젠가 그 신호는 문을 부수고 맹렬하게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0대에 나타나는 사소한 신체 이상 신호의 무려 73%가 5년 이내에 훨씬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신호를 초기에 발견하여 대처했을 때와 늦게 발견하여 치료했을 때의 성공률 차이는 놀랍게도 2.7배에 달합니다. 65 이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젊었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해도 금세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65 이후의 신호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악화의 강력한 예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습니다. 차량에 경고등이 켜지면 일단 차를 세우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야만 하죠. 만약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듯이 몸의 신호를 외면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안 좋은 것이 나올까봐 두려워요. 아직 별것 아닌데 괜히 검사를 받으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치료의 과정입니다. 설령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되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민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65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가을에 주저없이 병원으로 향했을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민 씨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단 하나라도 오늘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과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후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병원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후회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경남 통영에 거주하시는 70살 한복순 씨는 슬하에 세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교까지 뒷바라지해 성공적으로 키워내셨죠. 자신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고생했지만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65살 되던 해 막내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인지, 혹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복순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완전히 잊고 살았더군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저 자신은 알겠는데 그저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듯이 자신의 꿈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먼저 붙잡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것은 분명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 삶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너무나 깊어져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린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후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교가 무려 85년에 걸쳐 724명의 삶을 추적 조사한 전례 없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년에 이르러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막대한 재산도 화려한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시간을 가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장 만족스럽고 건강한 노년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간절히 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해보지 못했던 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잠시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꿈, 퇴직하면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형태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름다운 꽃꽂이도 좋고,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잊었던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도 좋고, 추억을 담는 사진도 좋고, 자연 속에서 활력을 찾는 등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활동들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순 씨는 현재 79살의 나이로 뒤늦게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며 쑥스러워하고 민망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생 처음으로 혼자 환하게 웃으셨다고 해요. 그림 실력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져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가족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튼튼히 세워야만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행기 탑승 시에도 항상 승무원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 마스크는 먼저 본인이 착용한 후에 주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복순 씨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만약 65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때부터 오직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평생을 아끼고 모았던 돈을 결국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앞선 두 이야기보다 더욱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2살 윤재복 씨는 지역사회에서 검소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교사로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아까워했고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노후를 위한 것이었죠. 나중에 편안하게 쓰기 위해 평생을 모으고 또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65살에 마침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제주도 한번 같이 가요. 하지만 재복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있다가.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아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건 어때요? 재복 씨는 또다시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은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재복 씨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재복 씨는 홀로 남겨졌죠. 그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있지요. 하지만 정작 이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없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도 없네요. 이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5살부터 75살 사이 이 10년을 전문가들은 황금의 연령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는 몸도 아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정신 또한 맑으며 사랑하는 동반자가 곁에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사회생활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며 새로운 경험에 돈을 쓰기보다는 치료에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경험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65살에 떠나는 제주도와 75살에 떠나는 제주도는 결코
같은 제주도가 아닙니다. 여행을 앞둔 설레는 마음, 함께할 소중한 사람, 그리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까지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복 씨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65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돈을 아내와 함께 아낌없이 썼을 겁니다. 통장에만 고이 남겨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77살 박미령 씨는 65살 이후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굳이 만나지 않기로 했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모임은 아예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죠.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에게는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임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걸려오는 전화도 잡히는 약속도 없어졌습니다. 미령 씨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또한 관계 속에서 정리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령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안 해요. 그렇게 3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니 너무나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정말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색해져 버린 친구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신가요? 그 어색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마치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간 추적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강력한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단 하나의 변수는 다름 아닌 관계의 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교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관계를 강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77살이 된 미령 씨는 지금 뒤늦게나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끊어진 관계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은 처음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분이요. 그분에게 오늘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보세요. 잘 지내세요. 문득 생각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다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미령 씨는 후회하며 말합니다. 65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피곤했어도 모임에 나갔을 거예요. 아무리 귀찮았어도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전해드릴 모든 이야기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놓치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2살 김성태 씨는 퇴직 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푹 쉬어도 된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 새로운 것을 익히기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65살 이후 그는
텔레비전을 유일한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흐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점심시간이 금방 오고 저녁 또한 눈 깜짝할 새 찾아왔습니다. 1년이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성태 씨는 말했습니다. 배우는 게 없으니까 기억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한 주, 한 달, 1년이 마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과 배움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리며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례로 연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훈련시킨 연구에서 단 2달 만에 뇌의 인지 능력이 훈련받지 않은 20대 청년보다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뇌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성태 씨는 80살부터 스마트 기기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할아버지 뭘 이런 걸 배우세요? 라며 웃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멋진 사진들을 보러 일부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성태 씨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배움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 하나, 요리에 새로운 레시피 하나, 새로운 노래 한 곡 또는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성태 씨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65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때부터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김성태 씨의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우리는 오늘 5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강민 씨, 자신을 늘 마지막 순위에 두었던 복순 씨, 쓸 때 쓰지 못하고 후회했던 재복 씨, 관계를 정리했다가 고립되었던 미령 씨, 그리고 배움을 멈췄다가 하루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던 성태 씨, 이 5분의 후회가 각각 따로따로 보이시나요? 사실 이 5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경험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모르면 관계는 얕아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얕아지면 배움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몸의 신호 하나를 소중히 챙기면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가고 자신을 알게 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레 배우고 싶은 것이 샘솟듯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 2가지 방향 중 하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몸의 신호를 미루고 계십니까? 어떤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배움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을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하나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를 오늘 당장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오늘 전화를 걸어 보세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 하나를 달력에 적어 보세요. 오늘 자신을 위해 온전히 1시간을 사용해 보세요. 새로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렵다면 딱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눈물을 보이셨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후회를 털어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후회는 하지 말라고요. 부디 그분들의 후회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5살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삶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을 오늘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아마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무언가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공복에 커피를 먼저 찾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하고 계신 행동들이겠죠. 하지만 이 중에는 사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처럼 시판 제품이든 아니면 직접 신선한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든 말이죠. 당연히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저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실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과일 자체도 좋지 않다는 건가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일 자체는 몸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부분 파괴되고 오직 당분만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일은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주스 대신 아침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종류의 보약을 동시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보약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허하면 보약 한 첩, 기운이 없으면 홍삼, 기력이 떨어지면 녹용을 찾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챙겨 드시는 분들의 간 수치 이상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3배나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보약이 오히려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니 충격적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각 성분들이 충돌하거나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복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현명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벽에 일찍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잠이 줄어드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이러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8%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68%라는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잠이 줄어드는 현상이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낮 동안 뇌에 쌓였던 독소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잠이 잘 오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그저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놀랍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침 몇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수면 패턴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생각은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더 강도 높게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동 관련 부상 중 무려 38%가 지나친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요. 한번 다치게 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운동은 격렬한 활동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몸에 이롭습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잘못된 상식은 고혈압 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 이제 약을 끊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다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약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혈압은 다시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할 때 혈관에 엄청난 무리가 가해지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혈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을 경우 2년 이내에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무려 2.9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약 복용을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끊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잘못된 생각은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신다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신경 기능이 둔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54%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신장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면 고혈압과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약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잘못된 건강 상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주스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세요. 둘째, 여러 종류의 보약을 동시에 드시는 것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셋째, 잠이 줄어드는 것은 나이 들어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넷째, 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섯째, 고혈압 약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섯째,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6가지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2번째 파트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상의 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미처 모르고 계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방금 전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으세요. 중요한 약속 날짜를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이런 일들을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가볍게 넘기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관리는
지금 바로 60대에 시작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대나 80대에 시작한다면 아쉽게도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동연구팀이 7년간 이 800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특정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70대가 되었을 때 치매 발생률이 무려 62%나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2%입니다. 그 특정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앞서 네 번째 후회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되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활동이 줄어들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교류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활기차게 살아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쓰는 작업입니다. 요리,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화분 가꾸기 등 손가락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활동들은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손으로 하는 활동을 적어도 하나는 꾸준히 만들어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서 성태씨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이든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활동을 멈추지 마세요. 네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에도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걸을 때마다 뇌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고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매일 30분 걷기가 치매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앞서 강조해드렸듯이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뇌에 쌓인 독소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60대부터 꾸준히 실천하여 생활화하면 여러분의 뇌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뭔가 하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진다고요.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파트가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돈도 전혀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건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단 3가지입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요. 시간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뼈, 뇌를 동시에 강력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3분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거나 바로 식사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딱 3분만 여러분의 몸을 위해 투자해 주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10번 오므렸다 폈다 해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잠자는 동안 혈액이 하체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갑자기 벌떡 일어서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무려 37%가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37%라는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와 발가락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천천히 침대에 앉아서 1분간 심호흡을 해주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2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혈압을 서서히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첫 물 한 잔이 하루 건강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발목 돌리기, 심호흡, 물 한 잔은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비싼 식재료를 살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식사하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식사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밥을 먼저 먹는 것과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 비교해도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47%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밥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국물을 한두 숟가락 드세요. 위를 다음 음식들을 받아들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 반찬을 드세요. 나물이든 김치든 시금치든 어떤 채소든 좋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고기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금세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7시 이후에 간식을 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취침 전 야식이나 간식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위험한 연결고리의 시작이 바로 저녁 간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 효율이 31%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음날 피로감이 훨씬 더 크고 면역력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진짜 배고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이거나 심심해서 또는 입이 심심해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물 한 잔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와
몸 모두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침 3분 루틴, 식사 순서 바꾸기, 저녁 7시 이후 간식 끊기,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불과 일주일만 해도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아마 오늘 영상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예요. 바로 관절과 뼈 건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시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관절 통증 환자 중 무려 61%가 복잡한 치료 없이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이나 주사 같은 적극적인 치료 없이 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관절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딱딱한 뼈가 아니라 뼈 주위를 감싸고 지탱하는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충분하면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면 이 충격 흡수 능력이 약해져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달되고 이는 곧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60대부터는 10년마다 근육량이 약 14%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도 이 근감소증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 총 30번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하체의 주요 근육인 다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 특히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근육들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5번씩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벽 잡고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가볍게 짚고 선 자세에서 양쪽 뒤꿈치를 동시에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 역시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고 발목의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린 후 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이며 무릎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운동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해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무려 4kg에 달하는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1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훨씬 경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체중 관리는 곧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 관리,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체중과 관절 건강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진정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의 5가지 후회 이야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6가지 건강 상식, 치매를 예방하는 5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건강 루틴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중에 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이른 때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준비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눈물로 들려주셨던 5가지 후회, 건강을 지키고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거창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세요. 딱 한 가지 행동만이요. 몸의 작은 신호를 병원에서 확인해 보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달력에 가고 싶은 곳을 적어보는 것,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한 시간을 갖는 것,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 이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후회 없는 노후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창에 딱 한 줄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 번째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약속은 글로 남길 때 지켜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